안녕하세요. 대형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대한해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누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단기 과매수 이후에 대한해운 주가가 이 조정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누적되는 긍정적인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가 마련이 되고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트적인 흐름세를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4월 17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의 강한 이 상승폭을 보여주고 난 뒤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RSI 수치상으로 볼 수 있듯이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기간적인 조정, 가격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이 당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죠. 강하게 이 달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투자 심리와 매물대가 자리 잡혀 있는 구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윗꼬리가 이슈를 해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특히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밸류적인 측면도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23년 12월 달을 기준으로 24년부터 26년까지의 전망을 보게 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24년 12월 달에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25년과 26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4년 12월 달과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EPS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EPS도 증가할 전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BPS도 증가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12월 달 전망을 하는 BPS 주당 순 자산 가치가 5,500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적인 구간과 비교를 했을 때 50% 이상 이 차이가 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현재 상황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이 현재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업황적인 측면을 좀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일단 밸류적인 측면은 이미 증명이 되었다라고도 우리가 다 살펴봤기 때문에 업황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발틱 운임지수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모두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지급 준비율을 낮추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동성을 공급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결국에 대한해운의 주가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 금일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기 전에 기사가 가져왔습니다. 중국이 부동산 이슈가 존재를 했었죠. 이 부동산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경제 구조가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 부동산 불안에 있어서 지준율을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분기에 완화적인 정책으로 경기를 지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어떠한 리포트가 나와주고 있냐, 중국 정부는 상반기에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서 부동산과 연결된 이 불안 요소를 감안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급 준비율을 0.25%포인트를 인하를 해주면서 유동성을 더욱더 시장에 제공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유동성을 제공을 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죠. 원자재 시장에도 이 돈이 들어오면서 철광석 가격부터 석탄 가격이 더욱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BDI 지표도 다시 한번 5월 8일경에 기록을 했던 이 고가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해운의 주가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서 상승에 대한 흐름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해운주에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있죠. 흥하해운부터 해서 이 대한해운 그리고 페노션, HMN까지 있는데, 흥하해운과 대한해운 그리고 페노션은 BDI 지표랑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HMN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컨테이너 온지수랑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BDI 지표 내에서 이런 해운주 내에서도 특징이 있는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전쟁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강한 상승폭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실적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받을 때 그리고 또 발틱 운임 지수랑 뭐 원자재 가격이 반등해 줄 때 상승에 대한 흐름세를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계속 제가 대한해운의 영상을 찍을 때마다 원자재 가격 그리고 BDI 지표를 추적을 해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리스크도 아직 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흥하해운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확률이 높지만 어쨌든 대한해운도 해운주에 속하죠. 그래서 이란 밑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게 되면 운임비 상승을 촉발을 해주면서 이 대한해운의 주가도 이 상승 모멘텀을 자극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유발되고 시장의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면 이 환율 자체가 상승을 해주면서 국내 증시의 자금이 이탈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운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넘어가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던 시기를 돌이켜보면 짧은 기간 동안 강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세를 보여줬습니다. 당시의 운임비 강세 또 인플레이션 시장의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서 해운주로 수급이 쏠렸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흥하해운 다음으로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실적주로서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세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부분도 보게 되면 다 비슷한 패턴으로 주가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전쟁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실적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죠.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주가의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단기간 매수 이후에 기간적인 조정, 가격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었죠. 주봉으로 크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121선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1선 구간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차 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주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4년 1월 달에 기록을 했던 자리가 있었죠. 이 구간에 매물대가 굉장히 촘촘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매물대 형성은 결국에 21년도와 22년도 구간에서 많이 쌓여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강한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위에 구간은 더욱더 강한 모멘텀을 받아주면서 주가의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의 상승폭은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BDI 지표가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2분기 계절적인 사이클과 함께 BDI 지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중국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또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운임비 상승까지 유발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 대한해운의 주가의 가장 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한해운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